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 일원은 하루 종일 강풍을 동반한 눈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동북부 지역에 겨울 해안성 폭풍 노리스터가 상륙해 내일까지 눈,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시속이 50마일에서 65마일에 이르는 강한 바람으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해안이나 상습 침수 지역은 범람 위험이 있어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강우량은 2인치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업스테이트 뉴욕과 북부 뉴저지 일부 지역은 적설량이 5인치를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JFK와 라과디아 뉴아공항은 약 10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돼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적기 피해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도착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상 운항됐지만 오늘 저녁 도착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085편과 새벽에 출발하는 086편은 결항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까지 폭풍이 계속된다며 일부 지역에 정전 우려도 있어 손전등과 배터리, 발전기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뉴욕 일원 학교들이 위협 메시지로 폐쇄되는 소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상원에 계류 중인 공립학교 내 순찰 경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에서도 추진됩니다. 론 카스토리나 주 하원 의원은 어제 모든 공립학교 내에 순찰 경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여온 이 법안은 카스토리나 의원이 하원에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양원 공동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립교 등교 시간 1시간 전부터 하교 1시간 후까지 순찰 경관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참극 이후 뉴욕 일원 학교들이 위협 메시지로 폐쇄되는 소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스타이브센트 고교에 어제 오전 위협 메시지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해 수사를 벌였고 학교가 수시간 폐쇄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후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정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더체스터 카운티 포킵시 학구는 전날 들어온 총격 위협 수사를 위해 어제 하루 임시 휴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니콜 윌리엄스 교육감은 포킵시 경찰과 연방수사국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 회계년도 임시 취업비자 사전 접수 쿼터가 조기 소진됐는데요. 무작위로 실시한 추첨에서 신청자 3명 중 1명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2B 임시 취업비자 사전 접수 쿼터가 조기 소진된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후반기분 임시 취업비자 H-2B 사전 접수에는 4만 7천 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신청자 3명 중 1명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8 회계년도에는 전 후반기로 나눠 모두 6만 6천 개가 발급됐는데 후반기에 배정된 쿼터가 3만 3천 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만 4천 명이 탈락한 셈입니다. H-2B는 건축, 레저, 호텔, 식당, 의료 분야 등 계절적 수요가 요구되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임시 취업비자로 전문직 취업비자 H-1B와는 달리 직업 숙련도와 학사 학위 등 요구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최근 들어 한인 등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갈수록 쿼터 소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H-2B 적용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해 82개국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며 낙첨자들에게는 신청했던 서류와 신청 수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전문 SAT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SAT 교실을 개설합니다. 저렴한 학비와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저소득층 한인 가정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지급됩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CS가 SAT 전문 교육기관 어웨이큰 에듀케이션과 공동으로 SAT 교실과 글쓰기 교실을 개설합니다.
어웨이큰 에듀케이션 페이즐리 강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SAT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원들이 요즘에 보통 학원들 아주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그거 부담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커스트가 부담되든지 아니면 어떤 애들은 그 SAT 그리고 공부 같은 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도움을 커뮤니티에 주고 싶어요. 수업은 4월 7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베이사이드 KCS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며 어웨이큰 에듀케이션의 우수한 강사진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수업료는 $1,700로 책정됐지만 조기 등록 할인 등을 통해 실제 비용은 $800에서 $1,200로 기존 SAT 준비반 수업료의 절반 가격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75,300 이하 가정에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장학금 신청은 3월 12일까지이며 조기 등록은 3월 16일 마감됩니다. KCS와 어웨이큰 에듀케이션은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널 K뉴스 지한샘입니다. 명문 대학들의 교육 기회 확대 프로젝트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과 저소득 중산층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올 가을 학기부터 저소득 중산층 학생 교육 기회 확대 프로젝트 아메리칸 탤런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10명에서 12명의 커뮤니티 칼리지 출신 편입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편입생뿐만 아니라 저소득 중산층 출신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앞으로 신입생 정원을 현재보다 10%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16년 30곳의 전국 명문대가 뜻을 모아 시작한 아메리칸 탤런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까지 가정 형편 때문에 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학생 5만여 명을 전국의 우수대학 270곳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블룸버그 자선재단 지원금만 $39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프로젝트 조직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학교에서 직접 마련됩니다. 앞으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비거주민에게 입장료를 부과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측은 입장료 부과로 연간 $600만 달러의 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어제부터 뉴욕에 거주하지 않는 성인 비거주민에게는 $25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주거지에 관계없이 무료이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학생은 종전처럼 원하는 액수만큼 기부금을 내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12의 입장료만 내면 되고 65세 이상 시니어일 경우에는 $17의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측은 입장료 부과 대신 구입한 입장권은 사흘 동안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그레이트홀 내에 14개의 티켓 판매 키오스크를 새로 설치하고 아이패드를 지참한 직원에게는 즉석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1870년 개관 이후 150년 가까이 무료 입장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뉴저지주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최하위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는 뉴저지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 수준 이하로 평가됐습니다. 전국 삶의 질 평가에서 뉴저지주는 미 전국 50개 주 가운데 49위를 기록했다고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최하위는 캘리포니아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 등 7가지 지표를 토대로 실시했는데 뉴저지주는 사회적 지원 부문 49위, 산업 독성 물질 발생 정도 46위, 지역사회 참여 45위, 투표 참여 45위 등 전반적으로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상수도 수질과 대기 오염에 따른 건강 위협 등은 각각 16위와 18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는 37위로 뉴저지보다는 높았지만 전국적으로는 평균 수준 이하로 평가됐습니다. 뉴욕주는 지역사회 참여 49위, 투표 참여 48위를 기록한 데 반해 상수도 수질 12위, 대기 오염에 따른 건강 위협 1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주는 노스다코타주였으며 이어 미네소타, 위스콘신,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미시시피, 아칸소, 뉴멕시코, 아이오와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교육, 경제, 기회, 인프라, 범죄, 재정 안전성 등을 평가한 살기 좋은 주 순위에서는 아이오와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네소타가 차지했으며 유타, 노스다코타, 뉴햄프셔가 다음 순이었습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주는 각각 19위와 25위로 중위권에 그쳤습니다. 뉴저지주 리치필드 타운 정부가 새 타운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마련 문제가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치필드 타운 정부는 현재 브로드애비뉴 선상의 타운홀은 낙후한 시설과 협소한 공간 때문에 직원들과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크게 불편했다며 새 타운홀 건립을 추진한다고 레코드지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타운의회는 지난달 건축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타운홀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새 타운홀 건립 부지는 벤타플레이스와 쉘러 블루바드 교차로의 주차장이나 슬로컴 애비뉴 인근 쉘러 블루바드 선상 주차장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에도 주민센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기 때문에 새 타운홀 건립이 최종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병원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예약까지 길게는 몇 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버가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우버 헬스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의료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의 탑승 예약을 해주는 시스템인 우버 헬스를 발표했습니다. 우버는 교통 운송 문제로 병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환자가 1년에 360만 명에 달한다며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포함해 취약 인구층을 위해 우버 헬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진료 후 다음 약속을 잡을 때 병원 측에서 아예 우버 탑승 예약까지 미리 해주며 환자는 우버의 차종과 연락처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최소 몇 시간 전, 최대 30일 전에 예약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우버 측은 환자가 병원 약속 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신뢰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버 헬스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응급 상황인 경우 우버보다는 911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달 7일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할머니 무차별 폭행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검사장은 80대 한인 송미름 할머니를 이유 없이 폭행한 용의자 리차드 콜로모에 대한 정확한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며 내일 열리는 인정신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모는 지난달 16일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지 2일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후 지난달 27일 다시 체포됐습니다. 한편 콜로모는 현재 노인 학대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8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뱅크가 사회 환원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노숙자들에게 5천여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오픈뱅크는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이 각 지점의 휴게실에 마련되어 있는 저금통에 동전과 잔돈을 기부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총 모금액인 2,523달러와 은행 측의 기부금을 더한 5,046달러 66센트를 노숙자 지원센터인 TIA 체리시 미션과 지저스 러브월드 미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수익의 10%를 환원하고 있는 오픈뱅크는 앞으로도 LA 한인 사회의 기부와 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시간주 마운트 플레전트에 있는 센트럴 미시간 대학 기숙사 건물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는 아니며 사망자 역시 학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19살 흑인이며 현재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의 10살 학생이 총기 난사를 벌이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글로스터 카운티 학교 3곳이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학생은 글로스터 카운티 프랭클린 타운십 2곳의 학교 교장과 교사 등에게 오늘이나 내일 총기를 난사할 계획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3곳의 학교가 폐쇄에 조치됐으며 남학생은 테러 위협과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알베르토 카발로 플로리다주 교육감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뉴욕시 교육감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카발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마이애미 데이드 교육국의 교육감으로 남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발로 교육감은 앞서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져 뉴욕 지역 언론들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가 제1회 전자정부의 날을 기념해 전자정부 발전에 헌신한 유공 포상자 추천을 접수합니다. 추천 분야는 전자정부의 정책과 전략, 품질 제고와 관리, 인프라 강화, 신기술 촉진, 지역 정보화와 지방 전자정부,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등입니다. 전자정부 발전 유공 관련 산학, 민관의 개인 또는 단체이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욕 총영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다소 바람이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영상 7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영상 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도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